여기 작은 공원 공용 피아노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연주를 시작하고 길을 가던 한 여자는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으로 주인공은 공원에서 연주를 했으며 이 사연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영상 제작에 더 힘이 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면 흥미로운 사연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작은 공원,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낙엽 쌓인 광장 한켠에는 공공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지요.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하세요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이 잠깐 쳐다보다 돌아섰습니다. 그때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손등은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성우 58배 나이였습니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끝은 오랜 육체 노동으로 굳어 있었고 손톱 밑엔 검은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잠시 건반을 내려다보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20년 전 한성우는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 아내 윤정과 5살 딸 소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지요. 그는 언젠가 자신만의 곡을 완성하는 게 꿈이었고 딸 소윤을 위한 자장가를 작곡하곤 했습니다. 아빠, 또 쳐줘요. 분홍색 잠옷을 입은 소윤이 그의 무릎에 앉아 조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건반을 두드렸고 소윤은 까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늘 피아노뿐이야. 소윤이랑 약속한 놀이공원은 또 미루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학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내일 가면 되잖아. 그래, 당신은 늘 내일이지. 윤정은 화가 난 얼굴로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둘이 가자. 아빠 없이도 재밌게 놀 수 있어. 소윤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꼭 솜사탕 사주세요.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선이 하늘을 메웠습니다. 윤정은 소윤이의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봐봐, 회전목마야. 타고 싶지? 네. 근데 그 전에 솜사탕. 윤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윤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금방 사올게. 그녀는 몇 미터 떨어진 매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솜사탕 기계가 돌아가며 흰 설탕이 구름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윤정은 손에 솜사탕을 들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윤아, 엄마 왔어? 봐. 그런데 소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화장실 앞 작은 그림자 하나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순간 멈칫했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불렀습니다. 소윤아,
소윤아! 엄마 여기 있어! 놀이공원 음악 소리에 묻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솜사탕이 손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20분. 윤정은 울부짖으며 관리사무소로 달려갔고 직원은 바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5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한소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이 시작됐지만 그날 저녁까지 소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에 고통받던 윤정은 심장병에 걸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우는 그 후 모든 걸 버렸습니다. 피아노를 팔았고 학원을 그만뒀으며 이름 모를 공사장을 떠돌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시멘트 가루를 매일같이 들이마셨고 먼지와 화학물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기침이 시작됐고 숨이 가빠졌으며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폐섬유화입니다. 길어야 1년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전 그는 허름한 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분홍색 곰돌이 스티커가 붙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중고 녹음기를 사서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아빠, 또 쳐줘요. 소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딸의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이 치던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치자.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면. 공원 피아노 앞에 앉은 성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끝이 건반에 닿았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20년 전 딸을 위해 만들었던 그 곡이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어떤 이는 벤치에 앉았고 어떤 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겨울 오후의 공원에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길을 걷던 한 젊은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곡이 끝나자 성우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기침을 참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새하얀 니트를 입고 한 손엔 책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우는 짧게 대답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기 방금 그 곡이요. 제목이 뭐예요?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목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만든 곡이에요. 그 곡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죠?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듣는 순간 마치 엄마가 다시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를 위해 만드신 곡이에요? 딸을 위해서요. 따님이 좋아했겠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쪽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피아노를 친 것이 잘한 일일까? 그 곡을 다시 꺼낸 것이 옳았을까? 다음 날 오후 성호는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피아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날씨가 추워서요.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그 곡이 자꾸 생각나서요. 혹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럼 다음에 들어도 되죠? 여자는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대답 대신 커피만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전 김소윤이에요. 이름이요.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윤이요? 네, 흔한 이름이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유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같은 이름일 뿐일까?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용산이요. 이 근처에서 자랐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소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친엄마는 아니고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5살 때요. 쓰레기장 근처에서 울고 있었대요. 엄마가 저를 발견하셨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대요. 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소유는 그런 글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소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그 이름을 자꾸 중얼거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가지고 있던 게 있었나요? 소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곰돌이 스티커가 붙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가 이걸 꼭 안고 울고 있었대요.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테이프를 알아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소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그는 입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유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저씨, 하지만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 딸일까? 정말 내 딸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흐릿했고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성우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테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똑같은 분홍색 곰돌이 스티커, 똑같은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 그는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윤아, 정말 너니?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 한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착각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밤새 계속됐고 이불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피아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냥 가셔서 걱정했어요. 소윤은 벤치에 앉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겨울엔 이게 최고예요. 성우는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윤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소윤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응급차 불러드릴까요? 안 됩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맛있죠? 엄마가 자주 사주셨거든요. 겨울만 되면요. 소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사줄 사람이 없네요. 성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5살 전이요?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게 기억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어요.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테이프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어릴 때 매일 틀어주셨어요. 잘 때마다요. 그래서 그 곡이 너무 익숙해요. 소유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게 저의 유일한 단서라고. 그래서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성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테이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저기 아저씨는 왜 그 곡을 만드셨어요? 소윤의 질문에 성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요. 20년 전에. 그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소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됐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이 상태로요. 안 돼요. 소윤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불렀고 성우를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기 전 소윤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성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폐섬유와 말기, 길어도 6개월. 의사는 말했습니다. 빠르면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성우는 진단서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딸을 찾았을 때일까?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니.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윤이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지요.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자. 소윤의 귓볼을 만약 점이 있다면, 만약 같은 자리에 있다면.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자신은 곧 죽을 사람입니다. 20해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몇 달 뒤 죽는다면 그게 딸에게 무슨 의미일까? 성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윤아,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니?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확인하자. 그리고 만약 정말 딸이라면 남은 시간 동안 멀리서라도 지켜보자. 아버지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그저 친절한 아저씨로라도 남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약을 2배로 먹고 나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소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네요. 오늘은 좀 나아 보이세요. 덕분입니다. 어제 붕어빵이 약보다 나았어요. 소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기 쓰고 있었어요. 엄마가 늘 쓰라고 하셨거든요. 좋은 습관이네요. 성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모습을 살폈습니다. 왼쪽 귀, 귓볼, 그곳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소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오늘은 피아노 안 치세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소유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상해요. 며칠 전 들었던 이 노래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이 음악과 너무 비슷한 멜로디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한가 봐요. 신기하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돌아앉았습니다. 소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따님을 찾고 계세요? 성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서요. 이 곡을 칠 때마다요. 네. 성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친부모님을요. 평생 찾아왔는데 단서가 없어요. 이 테이프 밖엔 그녀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 씨,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윤이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요? 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날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쪽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윤의 사진들, 아내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자신의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썼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후의 고통을, 그리고 다시 만난 지금의 기쁨을.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아빠가 곧 떠난다는 것도 알아야 할까? 성우는 펜을 놓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편지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일찍 공원으로 갔습니다. 소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건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소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거 사느라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소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소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소윤의 사진, 그리고 분홍색 곰돌이 스티커가 붙은 카세트 테이프. 소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테이프와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아이가 내 딸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맞아요. 당신은 제 딸이에요.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내 엄마한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정말 아빠 딸이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야. 소윤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성우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소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성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 그 말에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짧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소유는 아버지의 약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는 더 나빠졌고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석 달, 길어야 넉 달입니다. 소유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만큼도 감사한 거야. 그날 오후 그들은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성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소윤도 옆에 따라 앉았습니다. 아빠, 저한테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지금 네. 그 곡이요. 아빠가 만든 곡. 배우고 싶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윤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급하지 않아. 소윤의 손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 전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잘하네. 우리 소윤이 재능 있어. 정말요? 그럼 아빠 딸인데 소윤이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윤은 곡의 절반을 익혔습니다. 성우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원엔 매일 나갔습니다. 아빠, 오늘은 쉬어요. 아니야. 너 연습해야지. 그들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소윤이 연주했고 성우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손을 잡아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미소로 격려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아주 좋아. 2달째 성우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소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병실에는 작은 키보드가 놓였습니다. 소윤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연습할게요. 힘들잖아. 집에서 쉬어. 아니에요. 아빠 옆에서 치고 싶어요. 소윤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쳤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다.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 거짓말. 진짜야. 넌 아빠가 만들지 못한 마지막 부분까지 만들어낼 거야. 마지막 부분이요? 응, 아빠는 이 곡을 완성 못했거든. 결말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라서. 소윤은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소윤이 네가 완성할 차례야. 내가 원하는 대로. 3달째 성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소윤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공원 가고 싶으시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은 의사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겨울 오후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피아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윤은 아버지를 피아노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칠게요. 아빠는 들어주세요.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윤의 손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곡이 끝났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뒤돌아봤습니다. 아빠 어때요? 성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벽하다. 우리 딸 완성했구나. 네, 이제 완성됐어요. 소윤도 울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아, 아빠는 이제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났고 내가 자란 모습을 봤고 함께 피아노를 쳤잖아. 이걸로 충분해. 아빠, 사가렴. 행복하게. 그리고 가끔 이 곡을 쳐줘. 아빠가 들을 수 있게.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윤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윤은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그 곡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만들고 자신이 완성한 곡을.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피아노 위로 내려왔습니다. 곡이 끝나자 소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들으셨죠, 아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소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윤은 매주 공원을 찾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곡을 겨울 피아노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곡이라고. 하지만 슬프지 않은 곡이라고.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 곡 제목이 뭐예요? 소윤은 소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쁜 제목이네요. 고마워요. 소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윤은 다시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 몇 마디를 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듣는 모습이 보이면 소윤은 왼손의 마지막 코드를 아주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그 길이 누군가에겐 다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빛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